올여름은 유독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감지되며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3일 전 이탈리아 알프스 산악지대인 세스트리에레에서는 갑자기 기온이 20도 이상 급격하게 떨어지더니 폭설이 쏟아졌죠. 원래 눈이 많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여름에 폭설이 내리는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한여름에 폭설이 내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여름답게 폭염으로 고통받은 곳도 있습니다. 지난 7월 중순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화이안산은 지열이 무려 80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는 비정상적인 폭염으로 모든 것이 말라버렸고 결국 산불이 발생해 115명이 사망하고 단 4일 만에 여의도 면적의 3배 규모가 불탔습니다. 이상기후는 때로 엄청난 비를 몰고 오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경북과 충북에서는 인명사고가 발생했죠. 중국 베이징의 경우는 14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쏟아져 33명이 사망하고 129만 명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가 1.15도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1.15도의 체온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 전체가 1.15도 올랐다면 이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산업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역대급 기후변화가 감지되는데 북한 역시 이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8월 중순 북한에 극한호우가 쏟아져 수해가 발생했는데 이 수해로 북한에는 지금 숙청의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가 머저리, 전응아 등등의 표현을 쓰며 극한의 분노를 표출했기 때문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허벅지까지 잠기는 논에 들어가 무언가 지시를 내리고 있는 김정은. 지난 21일 김정은은 평안남도 남포시 안성 간석지 피해 복구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논에 직접 들어가서 김덕훈 내각총리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건데요. 북한 매체는 이날 김 위원장이 논을 포함한 여의도 면적 2배에 가까운 지역이 침수된 안석간석지 피해 복구 현장을 현지 지도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습니다. 흰색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그는 그 옷 그대로 침수된 논에 들어가 피해 지역을 살펴보는가 하면 수행 중인 간부들에게 각종 지시를 쏟아냈는데요. 북한 노동신문은 안석 간석지는 바닷물을 막는 제방에 배수구조물 설치 공사가 잘못돼 제방이 무너졌고 논별을 심은 270여 정보를 포함해 560여 정보의 간석지 구역이 침수돼 엄중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평남 간석지 종합기업소는 국가건설 허가도 받지 않고 건설 감독기관의 감독 통제도 없이 배수구조물 설치 공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즉 수해의 원인은 제방 배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바닷물에 제방이 파괴되면서 침수됐다고 본 것이죠. 이러한 보고를 받은 김 위원장은 쌍욕을 섞어가며 엄청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특히 김덕훈 총리와 내각을 상대로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김덕훈 내각의 행정 경제 규율이 점점 더 극심하게 문란해졌고 그 결과 건달뱅이들이 무책임한 자세로 일하면서 국가 경제 사업을 전부 말아먹고 있다고 했죠. 또한 지금 내각에는 사업체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지도 않고 실속 없는 일꾼들이 등용돼 제대로 지도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은 일꾼들의 무책임성과 무규율성이 난무하게 된 이유는 김덕훈 내각 총리의 사업 태도와 비뚤어진 관점에 있다며 무책임한 사업 태도와 사상 관점을 당적으로 똑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김정은은 평소 쓰지 않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령 정치적 미숙아들이라거나 지적 전응아들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 책임있는 기관과 당사자를 색출해 엄격히 처벌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피바람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숙청을 해왔으니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고모부 장성택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11일 워터게이트 사건을 전 세계에 보도한 밥 우드워드는 자신의 신간 경로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썼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었다면서 장성택의 시신이 북한 고위 관리들이 다니는 건물의 계단에 놓였고 그의 잘린 머리는 가슴 위에 얹어져 있는 상태였다고 했죠. 2013년 12월 12일 처형된 고모부 장성택을 어떻게 처형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할아버지 김일성의 사위이자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은 김정일 집권 시절에는 사실상 북한의 2인자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집권 직후 반당 종파행위, 경제적 부정부패, 문란한 사생활 등을 들어 즉각 처형했습니다. 그의 처형 직전 사진은 노동신문이 공개했었는데 손이 묶인 상태로 군인 2명에게 붙들려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군인 1명은 그의 목을 눌러 강제로 고개를 숙이게 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가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볼 자격이 없다는 의미였는데 그의 가슴에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도 없어 북한 체제 하에서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의 처형 방식이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기관총을 쐈다거나 기관포를 쐈다거나 화염 방사기로 불태웠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 홍콩 언론은 굶주린 사냥개 120마리를 동원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에게 들었다는 우드워드 기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위 소문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관포를 쐈다면 시신이 으깨졌을 것이고, 화염방사기나 사냥개를 동원했다면 시신을 건물의 계단에 전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문들을 종합하면 그랬다더라에 불과할 뿐 그의 처형 당시 사진이나 자료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친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데니스 로드먼이나 남한으로 망명한 노이찬 씨 등은 장성택이 살아있다고 전했지만 아마 실체는 북한 정권이 무너진 후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김정은은 이번 현지 지도에서 당 중앙의 호소에 호흡을 맞출 줄 모르는 정치적 미숙아들, 경종을 경종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는 지적 전응아들, 인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외면하는 관료배들,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책무에 불성실한 자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원색적인 표현을 쓰며 책임있는 기관과 당사자들을 색출해 당적, 법적으로 단단히 문책하고 엄격히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011년 아버지 김정일의 사망과 동시에 집권하면서 10년이 넘는 지도 경력을 쌓은 그는 인민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처형과 같은 누구나 벌벌 떨 정도의 무서운 처벌이 필요함을 직감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김덕훈 총리를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처벌이 예상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김덕훈은 아직 처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0일 조선중앙통신은 황해남도 은율광산 서해리 분광산 준공식 소식을 전하면서 김덕훈 총리의 참석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미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라는 기존의 직함을 그대로 호명해 그의 직책이나 신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알렸는데요. 김정은의 수해복구 현장 방문 전 그가 눈밖에 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것도 그가 안변군 시찰 당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내각총리로만 불려 이미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임됐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질책 후 열흘 뒤 운율광산 시찰에서는 다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 상무위원, 내각총리 등의 직책을 그대로 유지해 아직은 건재한 것으로 확인됐죠. 다만 9월 26일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인사 문제도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회의를 통해 해임 등의 인사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단지 피해 대책을 수립하라거나 등의 지시가 아니라 김덕훈이 동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경제 사업을 다 말아먹고 있다는 식의 근본적인 비판을 쏟아냈고, 이러한 내용이 북한을 대표하는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에 대서특필됐기 때문입니다. 김덕훈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 발전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을 맡은 인물입니다. 3년 전 김정은이 경제 발전 전략의 실패를 인정하고 내세운 인물이 바로 김덕훈으로 북한에서는 비교적 젊은 나이인 59에 경제총괄 최고위직인 내각총리에 발탁됐죠.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가볍게든 무겁게든 어떠한 조치는 취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북한 정권의 실세 중 하나로 꼽히는 내각 총리 김덕훈의 신상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